안녕하세요. 로이 첨성입니다.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 세 번째 항목을 다뤄보겠습니다. 본인에게 직업으로서의 승무원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본인만의 특별한 직업관이 있다면 설명을 같이 해달라, 이 내용인데요. 승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직무에 뒷받침할 수 있는 본인의 경험 요소를 재가공하고 재포장해서 근거로 사용을 해야 해요. 이 이천자 분량을요, 단순히 승무원이란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러한 일에 매력을 느낀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천자를 다 채우기가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윤리강령,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를 발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읽지를 않게 되겠죠. 지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은 본인만의 색채를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경험이 좀 뒷받침 요소로 반드시 들어가는 게 구성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천자니까요. 경험을 하나로 간다면 그 자체를 다 채우기가 좀 버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까지는 어떠한 내용에 따라 좀 성격에 따라 글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최소 하나부터 최대 세 개의 경험을 근거로 쓴다라고 생각하며 문단을 나눠보는 전략이 글을 수월하게 쓸 수 있는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는요, 두 가지 경험을 한번 소개하면서 직무와 혹은 승무원으로서의 직업이 어떻게 본인에겐 매력이 있으며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문단에서는 먼저 첫 번째 경험을 설명을 하겠어요. 기본 내용의 개요는요, 수영장에서 유리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좀 임기응변이든 빠르게 대응을 해서 사고를 막았다. 그 점이고요.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건 본인이 유년기 때 유사한 경험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유리 조각을 밟지 않고 다행히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게 누군가의 도움 덕분이었다.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두 개 겹치고 그리고 나서 그 경험 자체에서 승무원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추려서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직무 내용으로서 구성을 갖출 수 있겠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상황 설명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겠죠. 여름 방학을 맞이해 수영장에서 관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을 했는지 드러내야 읽을 때 이제 순서대로 머릿속에 묘사를 하면서 쌓아갈 수 있겠죠. 읽는 사람이 이게 인지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했다라고 먼저 알려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세밀한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객의 주문을 받고 해당 위치로 가벼운 식사와 음료를 서빙하던 중 건너편에서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그냥 익숙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를 묘사하고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야기를 꾸며봅니다. 좀 분량이 많은 글들은 스토리텔링식이라고 해서 묘사를 좀 자세히 넣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해야 해요. 글의 분량이 많을 땐요. 그래서 계속 할게요.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급하게 뛰어가다가 바닥에서 반짝이는 유리 조각을 보고 급한 마음에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 설명이 하나 더 넘어갔죠? 빨리 책임의식을 갖고 밀병이 깨진 대로 뛰어가다가 유리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일부러 반짝인다는 표현을 넣어서 읽는 사람이
정말 유리 조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끔 이제 조금은 유도는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또 다음 상황이 나오겠죠. 유리병만 깨진 거면 아무 이야기가 되지 않잖아요.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던 까닭에 투명해 보이지 않는 유리 조각을 무심코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등장했어요. 아이들이 유리 조각을 밟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성인들이 밟아도 끔찍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밟았을 경우는 더더욱 끔찍해요. 약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사실이지만요.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조금은 포장하거나 각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면요. 아이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게 안내해 수영장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나왔어요. 주된 역할이. 서빙을 하면서 뭐 위험한 요소를 발견해서 빨리빨리 그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조치를 취했고 결국 예방을 했다. 안전사고를 막았다. 그 내용입니다. 한 문장을 더 넣어서 의도에 의미를 부여하면요. 안일하게 수영장 주변을 살폈더라면 투명한 유리 조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가 더 나온 거죠. 현장에 빨리 간 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정말 정밀하게 열심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관찰했다. 그러니까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 점이에요. 현장에서의 역할, 본인의 마음가짐과 뭐 직무에 임하는 자세까지 다 드러나죠. 여기까지 나왔고요. 이 첫 번째 본인이 겪었던 내용이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뭐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과거 경험까지 한번 끄집어 넣을게요. 민영기의 유사한 경험을 이때 여기서는 감사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은 감사함을 느낄 거잖아요. 이 페르소나한테. 근데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된 거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감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감사함을 느끼는 일이 되는 거죠. 민현기에 친구들과 놀러 간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도움을 받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밟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상황 설명이 또 나오면 어떠한 일이었길래 이렇게 인상이 깊게 남았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작고 큰 파편들이 뛰노는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 설명이죠. 당시 그 아르바이트생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유리 조각이 퍼져 있는 상황을 좀 더 묘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 상상을 쉽게 하니까요. 일대를 펜과 테이블로 경계를 만들어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임기응변을 보여준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도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펜과 주변에 있는 테이블로 못 오게 고객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경계를 펜과 테이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조각을 보니 파란색 바닥에서는 투명한 유리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색깔까지 넣어서 표현을 좀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이게 상황 묘사죠. 파란색 바닥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수영장은요. 그래서 그 위에 투명한 유리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상상이 되고요. 그럴 땐 또 안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에 근거한 설명이니까요. 충분히 신뢰할 수도 있고요.
쭉 가면요. 날카로운 물체에 깊이 상처를 입었을 때의 고통을 상상하자 아르바이트생의 임기응변과 책임감에 무척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또 한 차례 간결한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좀 약간 감각적인 용어들이 나왔죠. 날카로운 물체에 상처를 입었을 땐 또 상상이 되잖아요. 뭐 수영복을 입고 있고 차가운 물에 있는데 날카로운 물체가 정말 민감하게 와닿잖아요, 피부에는. 근데 그게 깊은 상처로 이어지는 유리 조각이 피를 낼 정도로 이렇게 번지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고 고통도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반되게 그만큼에 대해서 고통을 입지 않았으니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이 상황에 몰입해서 읽을 수 있게끔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약간 감각적으로 설명을 해본 거죠. 표현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는 설명은 마지막 문단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기억을 간직한 채 유사한 상황에서 책임감을 발휘하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서빙과 관리 업무를 맡았을 때 발생한 사고에 정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연결해요. 과거와 물론 지금도 본인의 과거 경험이지만 더 과거와 과거의 각각의 경험을 연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소재는 다 먼저 앞에다가 장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두 내용을 연결해 봐야 되겠죠. 감사한 마음을 공통 요소로 잡을 수 있어요. 본인이 주체, 대상 이렇게 돼서요. 들어가면요. 감사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막연한 동기로 마음에 내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취지는요. 그러니까 근본 목적은요. 제주항공을 이용한 고객이 승무원의 정말 안전의식에 출중 안전의식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은 오래 가기 때문에 계속 제주항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상황이 설정이 되고 또 그런 걸로 성취감을 느끼는 승무원은 계속 도움을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막연한 동기라는 이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상황 설명으로 가야 이야기가 와닿겠죠. 그래서 아찔한 상황은 기내에서 언제든 마주할 수 있습니다. 유리병이 깨져서 유리조각이 나왔듯이요. 기내에서도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 또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승무원이 어떻게 해야 될까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도구예요. 이 앞에 있는 문장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승무원으로서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기본 의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넘어갈게요. 책임감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요. 그 주변을 관찰하면서 갔기 때문에 유리 조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듯이요. 그 점과 같아요. 이 맥락이.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 자기의 역할에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무원의 직무란
이 페르소나에게 그런 것이란 거를 직업 간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내로 넘어가면요. 기내에 탑승한 고객은 승무원에게 안전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어휘가 나왔는데 위탁이란 말이 나왔죠.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위탁까지 나온 건 이제 기내라는 환경의 특수성에 기반한 이야기죠. 승무원이 기내 상황을 뭐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니까요. 승객들은 본인의 안전을 승무원에게 어느 정도 맡겼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맡겼다는 걸 위탁이라는 표현으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좀 위탁을 받았을 때는 의무와 책임이 더 커지겠죠. 그렇게 좀 더 이야기의 맥락을 승무원의 직무의 중요 요소로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 얘기가 한 번쯤 나와야 돼요. 수영장에서 본능적으로 소리쳐 사고를 방지했듯이 기내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며 위탁받은 편안함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탁의 진정한 의미를 한 번 더 설명을 했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시겠다, 고객들을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가면요. 그래서 직업과는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위탁받은 어떠한 안전함, 고객의 편안함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일, 의미 있는 일을 승무원의 직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마무리로는 감사함을 한번 언급해 주면서 나오는 게 흐름상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고한 고객 안전이 유년기 때 수영장 아르바이트생이 건네준 감사함을 더욱 의미 있게 전달하는 방편이라 생각하며 승무원의 역할에 집중할 것입니다. 승무원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근데 어떠한 목적을 갖고 바로 감사함을 건네겠다는 근본 취지로 승무원의 역할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돼서 첫 경험을 토대로 가장 큰 문단 하나를 완성했고요. 제목을 한번 기입해야 되겠죠? 위탁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핵심에도 가깝고요. 그래서 위탁받은 안전을 책임지다 라고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고객의 안전 전체적으로 기내에 있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탁받았다는 생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승무원 직무에 임하는 것이 이 페르소나가 생각한 직업관의 하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험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가 됐을 때가 천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패러그래프는요. 이번에는 경험 요소가요. 자기 개발 능력, 자기 역량을 계속 꾸려나가야 될 어떠한 동기가 있는 직업이라 성취감과 함께 본인의 발전과 함께 본인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직무에 의미를 둔다. 승무원의 직무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언어와 문화예요. 빠지지 않겠죠. 다국적의 고객을 응대하고 맞이해야 하는 직무다 보니까요. 승무원의 일이.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자기 개발이 가능한 일에 의미를 둔다라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무 수행으로 배우고 익힌 내용을 자신의
역량 개발의 바탕으로 삼아 꾸준히 성장하고 싶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역량 개발에 초점을 한 거예요. 그냥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한 면이지만 승무원의 일이요. 본인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다른 면도 있단 말이죠. 그런 점을 경험에 빗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승무원은 기내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그렇죠? 기내 환경에 적합한 어떠한 서비스 제공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고객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바에 대응하며 기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서비스로 만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승무원이 해야 될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범위를 압축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범위를 압축해가면서 본인의 경험이 튀어나올 수 있게끔 구조를 잡아가는 거죠. 그 다음엔요. 이러한 특징을 하나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항공 노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그리고 이용 고객의 비중도 그와 비례해 다른 구성을 띱니다. 뭐 중국 노선은 중국 사람이 많을 거고 뭐 일본 노선은 일본 사람이 많을 거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선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면면이 있으니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한 당위성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이런 문장을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라는 물음에 답변을 하는 문장이 다음 문장이에요.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자기계발 역량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질 내용은요. 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에요. 노선의 변경에 맞춰 언어와 문화를 스스로 학습하고 핵심이 나왔죠.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일이다. 승무원의 일은. 그 점을 명백하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내용을 차근차근히 밟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목적은 다 나왔어요.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면서 전문성을 배양하는 것이 승무원의 직무 요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경험이 나오면 딱 맞는 흐름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문화 가정에 봉사했던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그 다문화 가정 설명에는 아무래도 언어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교육 봉사에 임할 때 상대방의 국가와 언어를 상대방 국가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준비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명백하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신뢰할 수 있겠죠? 베트남 여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유연하게 소통하고 싶어 베트남어를 틈틈이 익혔습니다. 본인이 가다듬은 역량도 나오고요.
다음에 핵심인 언어에 대한 학습 자세도 나왔어요. 계속 이야기를 가면요. 가벼운 인사부터 간단한 회화까지 수준을 높여가며 교육을 진행하자. 더욱 명쾌하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상황 설명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문화와 언어가 계속 영양 요소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과는 원만히 소통하며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문화 지식도 한편으로는 쌓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또 부연 설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글자 수에 맞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교육, 봉사, 취지와 의도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열의를 다한 결과 봉사단체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노력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의 기승전결의 전체적인 요건들 충족하면서 매듭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까지가 이 경험에서 성취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이 경험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연결고리가 되는 문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선 승무원의 직무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전문성을 배양해가는 노력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베트남 여성을 위해서 베트남어도 배웠고 또 베트남 문화도 익혀가면서 그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배움의 요소도 있었고요.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가다듬은 거죠.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지 이제 정리하면서 이 항목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언어, 문화, 기내 서비스, 책임감 다 나왔던 것들이죠. 등을 종합하며 항상 자신의 역량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승무원은 모름지기 일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어 문화를 주요 소재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에요. 앞부분에 나왔다시피 그래서 다양한 고객을 마주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다양한 고객이 만드는 더욱 다양한 상황에서는 역시 언어와 문화 이러한 지식들이 필요하고 덧붙여서 책임감, 서비스까지 한 번 더 언급을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경험 요소, 다문화 과정에서 겪었던 본인의 학습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 결국은 학습 목적이 배려를 위함이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책임감까지 해서 다 느낄 수 있는, 읽는 이가 느낄 수 있는 범주에서 어휘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으로 이야기를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경험에 대한 전부 설명이고요. 마무리로는 앞에 있는 수영장 아르바이트 경험과 다문화 과정에서의 교육봉사 경험을 합쳐서 매듭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제주항공 승무원으로서 학습에 열린 자세로 주어진 여건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바로 앞에 있는 교육봉사 내용이죠.
학습하며 계속 자기의 개발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뭐 좀 안전의식이 들어가니까요. 또 자기관리라는 것도 필요하니까 승무원에선 개발이라는 게 자기 역량 개발이 결국 자기 관리이기도 하니까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요. 고객 만족을 목표로 자기 관리 및 안전의식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고객 만족을 목표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요. 단순히 자기 관리만을 하겠다는 건 너무 욕심 있는 표현 또는 이게 주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승무원이 왜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잊고 역량 개발에만 치중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선 고객 만족을 목표로 역량을 개발하는 거다라는 안심할 수 있는 요소를 넣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직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표현을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2가지 내용을 해봤고요. 여기 제목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군요. 전문성을 함양하는 그런 노력들로 이야기를 꾸려봤으니까 역시 여기는 전문성이 나와야 되겠죠. 전문성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정도로 하면 이 승무원의 직무가 전문성이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 개발의 요소는 이제 글 속에 나오니까요. 제목에는 노력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째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과 사례로 다가서 봤습니다. 사례를 참고하면 조금 글을 쓸 때 방향 잡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네. 경험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천자는 그냥 내용만으로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접근하면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험을 꼭 넣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 구성을 참고해 좋은 글, 또 합격할 수 있는 글을 쓰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